집단의 무리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포프는 물벼룩의 집단을 대상으로 생체 광자의 방사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한 마리의 물벼룩에 빛을 쬐면 빛은 흡수되어 전자 상태로 저장되고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는 다시 생체 광자로 방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벼룩 집단에 짧은 시간 동안 빛을 쬐인 다음에 생체 광자 방사를 측정하면 특이하게도 이러한 쌍곡선으로 방사된다고 했습니다. 흔히 생각에는 이런 곡선을 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쌍곡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결맞음, 코헤런스, 즉 집단의 에너지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단 에너지장의 또 다른 예로는 포프는 개똥벌레의 집단을 대상으로 생체 광자의 방사에 관하여 연구했는데 개똥벌레가 서로 접촉할 때 생체 광자의 반작용, 즉 파동의 공명에 의하여 일치하는 것을 관찰해요. 즉 개체가 모이면서 이러한 결맞음 현상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개똥벌레를 서로 떨어뜨려 놓았을 때도 결맞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똥벌레 개체들의 단순한 종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며 집단의 에너지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집단의 에너지장의 또 다른 예로서 포프는 물고기떼 그리고 새떼 등에서도 집단의 에너지장을 관찰하였는데 그래서 포프는 이 물고기떼와 새떼들에서 관찰되는 집단의 에너지장은 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Everything has a frequency입니다. 인체의 에너지장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기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전자여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방송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세포, 조직, 장기 등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에너지장을 여기시키기만 하면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장을 어떻게 복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에너지장 복사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장은 복사장치로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수학 방정식의 순문제 방정식이라 하여 분자에서 순문제 방정식을 이용하면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대로 영문제 방정식을 이용하면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으로부터 각각 분자, 세포, 조직, 장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뱅부니스트는 분자 에너지장 복사장치를 개발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운데 시험관이 있고 다음에 여기부와 다음에 수용부가 있는데 여기에 검체를 넣고 바깥 여기부에서 전자기 코일을 사용하여 이것의 분자장을 여기시킵니다. 그러면 이 분자장, 여기된 분자장을 수용부에서 수집하고 정복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러시아 장 간천이 개발한 바이오트론 혹은 토션 제너레이터는 이런 얼개로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정보 발신부, 정보 수신부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개발된 또 다른 에너지 복사 장치로서 토션 네이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와인 테스트를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맨 밑에 정류수 유리 그릇을 넣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와인 유리 그릇을 넣고 여기다 와인을 붓고, 그 다음에 이 토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토션 제너레이터를 걸면은 이 와인의 정보가 그 다음에 이 정류수에 전사돼 가지고 이 정류수를 나중에 마시면은 와인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슬로베니아의 바이온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개발된 1세대 버전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바깥 시험관은 아루미늄 포일로 감싸 있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테르를 붓고, 다음에 이 바깥 시험관 속에 다시 작은 시험관을 넣고, 이 작은 시험관 속에는 액체 검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체를 분자장을 채취하는 장치인데 액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이 시험관 사이에 두 개의 자석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고전압 고주파 발생기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온 연구소에서 2세대 발생 장치 버전을 보면은 시험관에 검체를 넣고, 그 다음에 에너지장을 역이시키고, 역이된 에너지장을 채집하고 이것을 증폭시키고, 증폭된 에너지장을 PC에서 가공하여 모니터에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바이온 연구소 3세대 버전은 킬리안 사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 물방울을 행하여 여기서 고전압 고주파 발생기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방울로부터 그래서 고전압 고주파수에서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 물방울의 에너지장을 역이시킵니다. 그리고 이 역이된 물방울의 에너지장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에 의한 정보를 이진법으로 환산하고, 이진법의 정보를 가공하여 PC 모니터의 색깔 혹은 웨이브 정보로 내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러시아 과학자 코로토코프가 개발한 에너지 복사 장치를 GDV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킬리안 사진수를 이용한 복사 장치입니다. 그래서 GDV로 손가락을 촬영하면은 손가락 주위에 에너지장이 볼 수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인체 전체의 오라를 측정 시각화할 수가 있고, 이 GDV의 원리를 보면은 일이 검체 손가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판, 이 유리판은 여기에 고전압 발생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여기서 코로나 방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방전이 생긴 것을 5번, 6번 광학 구조, 광학 카메라에서 정보를 채취해서 이미지 변환시킨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로 해서 이같이 손가락 에너지 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GDV의 원리를 정리하면 킬리안 사진 원리를 이용하고, 킬리안 사진은 코로나 방전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킬리안 사진술과 코로나 방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킬리안 사진은
러시아의 전기기사 킬리안이 1939년에 처음으로 개발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197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킬리안 사진은 물체에 고압 2만 내지 6만 볼트의 고주파를 가했을 때 특이한 발광 현상, 즉 3번과 같은 코로나가 나타나고 이 코로나 방전이 이 물체의 에너지장을 역이시키며 이 역이된 에너지장을 카메라로 해서 촬영해서 즉 이것을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체에 손가락에 고압, 고주파를 가하면 물체 주위의 공기가 코로나 방전을 일으킵니다. 코로나 방전이란 공기 중의 기체 분자에 고에너지를 가함으로써 기체 분자를 군상하는 원자들의 구조가 변화됩니다. 즉 원자핵과 전자의 배열 상태를 해쳐 모여와 같은 방식으로 재배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원자 핵들이 모이고 가장자리에 전자들이 모이는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기체의 이러한 이상한 상태를 플라스마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은 이 코로나 방전에 의하여 플라스마가 발생하면은 플라스마가 손가락이 가진 에너지장을 역이시키게 되고 역이된 손가락의 에너지장이 카메라에 찍히게 되며 카메라에 찍힌 정보를 가공하여 모니터에 출력시키는 것입니다. 킬리안 사진의 예를 보면은 잎사귀의 잘린 부분에 이러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열쇠 주위에 나비 주위에 에너지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목을 바꿔서 인체 에너지장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에너지장의 기능 첫 번째는 에너지장은 열린 게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주의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로 에너지장이 우주의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면 존재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원자인데 원자핵 지금 전자인데 이 전자는 전자의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계속 돌면 에너지가 소비되고 결국은 이 전자가 원자핵에 흡수돼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회전한다는 것은 이 전자가 가진 전자 에너지장이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 오픈 시스템이 아니라서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면 회전하다가 결국 원자에게 흡수돼서 원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장의 기능 두 번째는 에너지장은 우주의 공간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벼룩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체 광자 방사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에너지장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물벼룩의 밀도가 많을수록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이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은 이게 물벼룩이 에너지장을 저장하는 기능, 저장을 하고 또 방출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에너지장의 기능 세 번째, 에너지장은 매우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도 거리에 관계없이 빠르게 전달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현대의학에서는 인체에서 정보의 전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동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신경계통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학에서의
정보 전달은 그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든 혹은 호르몬이든 표적세포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마치 열쇠로, 이게 표적세포 전달 물질이면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열듯이 직접 접촉하여 서로 구조가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 즉 락 앤 키 모델입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에너지장에 의하면 공명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매우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장의 기능 네 번째는, 에너지장은 다른 에너지장을 운반해주는 반송파 캐리어 웨이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독일 과학자 호프는 에너지장의 이 기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반송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송파에 실려서 방송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고 요거는 캐리어 웨이브로서 고주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이 고주파에 실려서 변조시켜서 이렇게 FM을 만들든 AM을 만들어서 방송으로 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파도 캐리어 웨이브, 즉 에너지장이라는 캐리어 웨이브에 변조시켜서 내보내는 역할, 이것이 바로 에너지장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에너지장의 기능 다섯 번째로, 에너지장은 외부의 에너지장을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생체가 외부의 에너지장에 노출되면 인체의 에너지장은 이를 인식하여 공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조화진동, 이때 외부의 파동과 공명할 때는 조화진동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조화진동이란 두 개의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가 아니더라도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는 서로 공명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파수 2Hz와 주파수 12Hz는 동일한 주파수는 아니지만 공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12Hz와 2의 정수배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장의 기능 여섯 번째는, 에너지장은 자기 조직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은 벨기에의 화학물리학자 프리고진이고, 이러한 공로로 1977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눈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한 분자에 외부에서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면 분자들이 지속적으로 역이되고 평행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질서가 잡힌 새로운 구조가 창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창발하는 질서를 산일구조, 디시페이티브 스트럭처라고 불렀고, 이런 산일구조에서 자기 조직화하는 기능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진이 말하는 산일구조 이꼬르 에너지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프리고진은 자기 조직화 현상은 자연 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자연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그는 다음과 같은 실험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밑바닥이 평평한 커다란 냄비에 액체를 붓고 냄비를 밑에서 서서히 열을 가하면 처음에는 열전도에 의해서 바닥의 물은 위로 가고 위의 물은 아래로 내려오다가 열의 온도가 일정한 임계치에 도달하면 열의 흐름이 갑자기 대류로 대체되면서 물에는 이런 육각형 모양의 새로운 분자적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베나르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베나르 세포를 학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브리고진의 설명은 무질서의 물분자가 가열에 의해서 물분자의 에너지장이 역이되고 역이된 상태의 물 에너지장이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여 새로운 형태인 육각형의 베나르 세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물 에너지장의 역이된 상태를 산일 구조라고 불렀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 이머전시 혹은 자기 조직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